여러분은 간호사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온갖 스트레스 노출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회피하거나 극복하거나 또는 불합리에 맞설 권리를 주장하죠. 간호사로서 근로자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내세우면서요. 권리,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데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간호사로서 근로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나요? 정말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겪게 되는 상황을 불합리하며 부당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간호사 업무 외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사회생활에 첫 발을 떼며 이제는 학생이 아닌 성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의무와 책임을 일선에서 맞이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위기와 시련,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감정들, 어떤 방식으로 직면하고 대처할지 고민해보며 이번 영상을 시작합니다. 신규 간호사는 입사 후 부서 배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서 배치 발표일 희비가 엇갈리며 누군가는 원했으며 예상했던 결과에 미소 짓지만 누군가는 원치 않았으며 예기치 못한 결과에 다가올 시련을 생각하니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길고 짧은 것은 되어 보아야 하듯 분명 보는 것과 직접 겪는 것은 다르죠. 내가 원치 않던 부서가 의외로 자신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원하는 부서에 일했지만 생각과 달리 자신에게 맞지 않으며 기대했던 환상이 깨지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는데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배치 결과에 회피하고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난 이 부서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결론을 내고 어떻게든 그 결론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며 결국 합리화하며 변화와 적응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보지도 않고 원하던 부서에 배치받지 못한 것에 혼란스러워하며 시작도 안 했는데 퇴사를 계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있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반면 누군가는 자신에게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고자 새로운 곳에서 적성에 맞고 즐거울 것 같은 부서 배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퇴사를 합니다. 물론 적성에 맞고 즐거우며 행복한 이상에 가까운 일자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소수의 경우죠. 이제 막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겪어보지도 않고 들은 소문과 본 것에만 의존하여 그저 편해 보이는 곳이 자신의 이상이라 특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상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태함을 숨길 곳을 찾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상에 맞는 곳. 세상 어딘가엔 있겠죠. 한 번에 바로 찾으면 좋겠지만 찾아 나서는 여정이 1년, 2년이 걸릴지 아니면 평생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소수에게 허락된 이상을 찾는 그 여정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으며 잦은 이직으로 쌓아올린 실패의 업적은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적성에 맞지 않아도 자신이 그리던 이상이 아니더라도 하는 일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일에 자신을 맞추고 적응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어느 정도 자신의 일에 정이 생기면, 어느 순간 즐겁고 어느 순간 적성에 맞다고 느끼며 어느 순간 그 불만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애에 있어 이상형에 완벽히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매우 어렵고 어쩌면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희망한 부서든 희망한 부서가 아니든 모든 간호사가 자신이 원하는 업무의 이상형을 가지기 어렵고 어쩌면 평생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찾지도 못할 이상형일 수도 있는데 찾을 거라고 맹신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번 겪어보고 적응하며 극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저버린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던 출발이 아니어도 불만스러운 상황의 단점만 떠올리며 무작정 퇴사나 로테이션을 생각하고 벗어나고자 회피하기보단 한번 적응하기 위해 내가 놓치고 있던 장점도 찾아보며 시련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지 고민하는 자세로 임해보세요. 행여나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로 인해 여러분이 지칠지라도 옆에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고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터의 선배들과 수간호사가 항상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신규 간호사들은 사회라는 낯선 환경과 폐쇄적인 집단인 간호사 사회 속에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수평이 아닌 엄격한 수직적 상하관계로 이뤄진 까다로운 인간관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파도 파도 계단만 나오는 간호계의 태움 소식에 신규 간호사는 자신이 당사자가 되진 않을지 근심 걱정이 한가득이죠. 하지만 어떻게든 마주하고 극복해야 하는 인간관계입니다. 나름 쓸만한 계획은 있습니다. 스테이션 앞에 앞으로 함께할 선배들이 보이면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대한 단정하게 하며 잘 들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세요. 첫인상은 누군가에게 선입견으로 자리 잡을 만큼 만남에 있어 강렬한 기억이자 평가로 남기도 하니까요. 깔끔하며 총명한 이미지와
꾀죄죄하며 아둔한 이미지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깔끔하며 총명한데 업무며 언행이 평균치라면 후광효과로 인해 더 좋은 평가로 이어질 것이고, 꾀죄죄하고 아둔한데 업무며 언행이 기준 이하라면 불효과로 인해 부정이 가미된 더 안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첫 계획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깔끔한 머리 스타일, 옷 매무새, 표정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첫인상으로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이 편협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첫인상에 관련된 연구나 논문도 존재할 정도니까요. 난 그런 거 안 믿고 귀찮아서 신경 쓰기 싫다 한다면 소신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도착점이 있다면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좋은 첫인상을 보인 사람과는 달리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은 도착점까지 가는 과정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좋은 첫인상으로 인사를 하면 선배들은 반갑게 맞이해 줄 겁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인사하거나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신규들이야 태세율이 높기 때문에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정을 주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울리지 않지만 낯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자책하고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이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여러분은 퇴사하지 않고 그곳에서 인정받으며 남다른 신규 간호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입니다. 행여나 첫 만남에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마주하고 극복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며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첫 사회생활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실수한 이유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사회적 문제를 탓하기도 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해만했던 본인을 반성하고 발전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간호사라고 다르지 않죠. 처음이라 서툰 건 당연한 거지만 신규니까 서툰 건 당연해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며 거기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미숙함을 반성하며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높은 집중력과 신중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태하며 안이한 마음가짐은 금물입니다. 최악의 경우 순간의 실수로 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병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고 법정에 가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무 책임자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죠. 이처럼 혼자 실수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과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간호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 때문에 엄격한 통제와 관리라는 명목으로 질책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도가 심한 질책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알고 있는 태움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책과 태움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 질책과 태움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질책은 해당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재발 방지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지만, 태움은 그 외의 것들까지 끌어들여 모욕감을 주는 등의 위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태움은 해결 방안보다는 분노한 자의 감정을 배설하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짓이죠. 질책은 본인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기도 하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질책하는 메신저의 의도야 어떻든 현재 나보다 발전된 모습을 원하는 마음 같으니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선의로 다가가는 관심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선의에 응한 노력과 결과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는 곳은 학교이며 직장은 그 배운 것을 써먹는 곳이다. 그러나 종종 놀랍게도 백지 상태로 와서 병원에서 모든 걸 배우고 일하는 동안만 학습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터는 자신이 그간 쌓아온 것들을 노동이라는 가치로 만드는 곳이지 배움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선배들 역시 일을 하러 온 것이지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기 위한 강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죠. 퇴근 후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본 업무를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시기에는 여러분의 휴식, 여가 시간에도 가능하다면 기본 업무를 해야 할 때까지 학습하길 권합니다. 물론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은 다른 간호사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은 최소한 앞으로 생길 근접오류, 위해 사건, 동기 및 선후배들의 업무 부담 증가 및 피해, 이처럼 배움과 거리가 멀어지며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에 책임질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가르쳐준 것만 배운 신규 간호사와 근무하며 생긴 의학적 호기심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한 신규 간호사, 1년 뒤 어떤 모습일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나은 사회생활을 위해 부족한 것은 스스로 찾으며 선배와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렇게 선후배 간의 라포를 형성하다 보면 언젠가 늘어가는 업무 능력에 대인관계까지 좋아지며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작은 팁은 모르는 걸 물어볼 땐 먼저 찾아보고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한 후 정말 모르는 것이나 선배들만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춰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사회생활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정 댓글 오픈챗으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